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원어원 해변 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이요. 2월 13일 주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급하게 녹화 촬영을 진행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 10만 명 광화문 대회를 지금 개최하시기 위해서요. 한 주 동안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지금 소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촬영하시는 주옥순 대표님 그리고 고세진 총장님이 함께 일정을 소화하셔야 돼서 오늘 녹화 촬영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녹화로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 옆에는 고세진 총장님과 주옥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주일에 또 촬영하게 된 것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다뤄야 될 주제들이 정말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중국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베이징에서 올리는 이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염려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 전 세계 선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경악금치 못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총장님 혹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혹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 양아치 나라인지, 양아치가 돈이 좀 있고 좀 힘이 좀 생기니까 그 품위 없이 인격 없이 돌아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을 제치고 세계 G1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전 세계 불행이 되는 거예요. 네.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요 전혀 그 우리나라에 대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이 한국 서울에 와 있는 조선족 주한 중국 대사의
대사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네. 감히 남의 나라에 와 있는 대사가 건건이 이 주재국의 그 정치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한테 자기네가 얼마나 모렴치하고 인격도 없고 품위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네. 아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우리 스케이트 출신 최민정 얘가 지금 이번에 그래도 겨우 은메달을 따긴 했는데 네. 중국 선수가 아예 네네. 팔을 막 음.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 감독이 네. 편파적으로 그것을 심판들이- 제지하지 네, 않고 맞습니다. 심판들이 심판들이 너무 이번 판정에 대해서 그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공정에 대한 것에 대해 젊은이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사실 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이 저런 행태를 바라보면서 네. 젊은 청년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이제 조금 바로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예.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네. 중국하고 같이 가면 네. 중국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영원히 속국이고 네. 영원히 경제라든가 자유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네. 중국하고 절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중국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미국과 적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지만은 1995년 이후에 이 베트남은 과감하게 소련 중국을 버리고 네. 중국이 강력하게 베트남을 중국의 쪽에 잡아놓으려고 했지만은 그걸 베트남. 박차고 과거의 원수였던 미국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와 손을 잡고 지금 자기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일한 결과 지금 오늘날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인도차이나 쪽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가장 앞서가 있던 나라가 지금 뒤로 슬슬 밀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태평양에 미일, 호주, 일본, 베트남, 타이완 이 선 그리고 영국까지 포함하는 이 선을 구축을 하는데 우리가 빠져 있거든요. 그 문 대통령이 거기에 빠진다고 했고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쿼드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네. 이런 거기 나라들이 한국이 들어가야 돼. 근데 한국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한국 못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빠지면서 우리는 중국 쪽으로 붙은 거예요. 네. 중국 쪽으로 붙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척박합니다. 네.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은혜가 없는 나라예요.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예? 네네. 서로 놀아먹고 서로 길러주고 예? 잘못한 거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재미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형이니까 맞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 나한테 복종해.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발로 차고 네. 예? 그리고 집에 쫓아내고 이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그렇게 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지금 중국의 우산 밑에 들어가 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 보세요.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밑에 들어가 있다가 좀 뛰쳐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거기 자유롭고 살기 좋고 경제도 올라가고 국민들이 희망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은 중국 밑에 깔려가지고 지금 1월, 2월에 그 미사일을 7번인가 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김정은이가 혼자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잘못해가지고 일을 망치게 되면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허락 맞고 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지금 네. 동계올림픽이 시작하고는 한 발도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너 가만히 있어라. 지금 그래서 올림픽 지금 때 참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중국 이게 북한은 옛날 조선 시대나 그 이전에 한반도의
왕국들이 네. 중국에 조공바치고 꼼짝 못하는 똑같이 지금 돌아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한테 들러붙고 중국한테 들러붙는 이유가 다 요 삼각으로다가 지금 중국, 북한, 이 대한민국 요걸 이렇게 엮어가지고서 요게 중국 쪽에 대륙 공산국가 꼬몽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제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국이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이게 꼬봉으로 거느려서 이쪽에서 이제 일본과 미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현 정부가 꾸준히 그걸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네.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박사님 지금 요즘 이제 2030 아이들이 네. 이번에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네. 자 일본하고 중국을 낳았을 때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다. 이제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030의 그 젊은이들이 네. 이제 정말 깨우치는 정말 거예요. 지혜로워요. 네. 아주 그 판단력이 바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스포츠 중에 축구 있잖아요. 네. 베트남이 중국한테 이겼어 축구를. 그건 지금 중국이 난리 났어. 그 중국의 시민들이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를 막 망치로 깨버렸어. 네, 네, 맞습니다. 왜? 베트남한테 졌다고. 저는 그거 보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망치를 가지고 텔레비를 그냥 여기 나왔다. 네, 맞습니다. TV까지 부셨어. 네, 실제로 TV까지 부셨는데 예, 베트남에도 진 중국 베트남 축구 또 팬들이 축구 분노해가- 감독이 박항서 감독. 우리나라 박항수잖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정강훈 우리 국민혁명당 대표님께서 네네.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업가들 세계 나가면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저 기업들이 해놓은 전자제품을 가서 직접 봐라. 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손흥민 보세요. 그리고 김연아 보세요. 자 이번에 또 이렇게 응? 우리나라 이 축구 감독이 중국을 이겨버렸어. 베트남의 감독감이 박항서가 예. 오죽하면 텔레비를 때려 부시겠냐고요. 그 중국 이번에 그 월드컵 진출에 실패를 실패했잖아. 해가지고 난리가 아마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 2030들이 제발 이제 그 환상에서 벗어나고 일본을 뭐 친일판에 왜 토착 왜군에 이런 용어 이제 쓰지 마시고 우리는 일본과 가까운 이웃으로 하루 빨리 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트남이 네. 미국하고의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베트남에 쏟아부은 그 폭탄의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둘이 지금 우방 국가예요. 네. 굉장히 가까운 우방 국가예요. 또 일본과 미국도 과거에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자탄.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2개나 네네. 터뜨려서 아주 멸망시켰잖아요. 원수지 원수. 근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혈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것만 가지고 일본을 배관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미래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우리 과거에 우리하고는 원수지만은 중국이 일본보다 몇백 배 나쁜 원수예요. 1950년에 6.25 전쟁 때. 인민군이 내려올 때 그 네. 뒤에서 받침에 백만 대군이 받침해 준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36년 동안 이 한반도를 착취했지만은 중국은 천년. 이 3년 만에 완전히 한국을 초토화했거든요. 그렇죠. 예. 200만의 이제 인구가 죽거나 다치거나 이제 행방불명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 1950년 이전의 역사를 봐도 중국은 우리한테 결코 좋은 우방이 아니었고 1950년부터 53년까지 딱 3년을 보면 이건 우리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중국이 만약에 넓은 마음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 우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중국이 우리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는 적이에요. 근데 네. 일본은 달라요. 그렇죠. 일본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완전 민주화된 나라고 경제 자유시장 경제하는 나라고 네.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서방 국가들과 함께 경쟁하고 또 우방이 되는 나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지. 지금 토착 외군이 뭐냐 하는 말하는 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 다 일본 제품 쓰고 일본 카메라 쓰고 일본 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착각은 박사님 아니고요. 네. 제가 기자회견을 해보면요 기자들이 오는데 전부 카메라는 전부 손이야 전부 일본자예요. 일제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일본을 나쁘다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너네는 독일 이거 카메라가 네. 일본 카메라보다 10배보다 비싸거든요. 네. 그 네덜란드 카메라 하셀블라드라든가 독일 카메라 라이카라든가 이런 카메라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값이 일본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10배, 비싸요. 20배 비싼 거예요. 렌즈도 일본제는 뭐 싼 거는 뭐 100만 원, 뭐 비싼 거는 200만 원 이러지만은 독일제로 딱 가면 2천만 원 이러거든요. 왜 그래 비싸요? 원래 이 카메라나 렌즈의 원조가 독일과 네덜란드. 이게 하셀블라드라는 이 카메라가 아폴로 우주에 가서 사진 찍어온 사진은 그걸로 찍었지 않습니까? 하셀블라드로. 근데 일본이 이 주로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당 남침 전쟁이 있을 때 네. 니콘이라든가 소니 그때 소니는 아니고 네. 캐논이 이제 카메라 개발했거든요. 개발해가지고 독일 당시에 2차 대전 할 때에 독일과 일본이 동맹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일의 기술을 배워온 거죠. 그러면서 이걸 싸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을 석권해버린 거죠. 그게 한국의 삼성이 카메라 만들다 관뒀잖아요. 네네네. 지금 한국에서 삼양 렌즈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카메라 못 만들죠. 그게 전부 일본제 카메라 쓰냐. 우리 뉴스는 전부 거의 100% 소니.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소니가 뛰어들어 가지고서 소니 미러레스 카메라가 아주 지금 판을 치고 있죠. 근데 카메라나 이런 거는 소니가 잘 나가는데 네. 우리나라에 또 다른 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소니를 능가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삼성이라든가 삼성이 그냥 LG 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네, 그럼요. 아니 제가 스위스를 갔는데 네. 스위스 호텔이 전부 삼성이야. 미국 가서 보면 냉장고, 네. 네. 테레비 전부 삼성이야. 내가 얼마나 그걸 보고 자부심이 느끼고 맞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 미국에서 내 교수 친구들이 돈이 조금 있는 친구는 다 삼성, LG예요. 아. 돈이 좀 싼 거 사는 사람들이 뭐 차이나. 에이스라든가 뭐 다른 거 써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부가 밀어주고 네. 도와주면 전 세계 최고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음악이든 맞아요. 뭐 연극이든 뭐 춤이든 운동이든 운동이든 뭐든지 뭐든지. 학문이든 예. 근데 이게 정부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오락가락하고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유를 절대 국민들은 정치꾼들 편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네. 감시하 특히 목사님들 우리는 정치권에 뭐 얻어먹을 거 없어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고 감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뭐 안철수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네. 우리는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하도록. 네. 그 사실 오늘 이제 방송 이렇게 진행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2월 13일 오늘 그토록 그 정광훈 목사님과 네. 국민혁명당 자유우파에서 외쳐왔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빨리 단일화. 야권은 단일화를 진행을 해라. 네. 국민의 염원이다. 네. 근데 드디어 불과 몇 시간 전에 촬영 기준 당일 안철수, 윤석열의 여론조사 국민 경선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게 나왔네요. 참 이것도 기사를 좀 올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안철수 쪽에서 이제 윤석열의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계속해서 외쳐오시던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14일이면 이제 등록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대표님. 네, 네. 근데 그 전에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의 의사가 많았었는데 네. 이렇게 안철수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을 보니까 좋은
조짐이. 네, 좋은 조짐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기사가 나오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국민의힘 지금 당 대표가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예. 이준석이 이런 발언을 이제 했거든요. 그 내용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좀 띄워주세요. 네. 이준석 안철수 단일화 제안에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간 줄 안다. 이거 잘못된 거. 이런 기사 나왔는데 참 이준석이. 이것도 한마디씩 제가 좀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총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네. 이제 급히 이제 뉴스를 이제 읽어보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검사를 해봤는데 우선 안철수 후보는 잘하신 거예요.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그냥 길게 가봐야 날짜는 자꾸 가고 이제 후보를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단일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따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에 이걸 치고 나온 거죠. 잘한 거라고 좀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본인에게도 좋고 이제 당에게도 좋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봐서도 그렇게 기다리던 것을 먼저 내놓은 사람이 이제 안철수니까. 이기는 거예요. 네네. 먼저 내놓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철수 후보는 잘했다라고 봐요. 사실 안철수 후보는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저도 교수를 했지만은 이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박원순한테도 당하고 뭐 문재인한테 당하고 뭐 이렇게 당했다고 하지만 네네.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세훈 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나오셨을 때에 네네. 같이 한 걸 보면은 그때 굉장히 내가 감명 깊었어요. 저도 감동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는 네,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자기가 자꾸 잘못하는 바람에 사실 이분이 대통령이 잘만 했으면 이미 됐었을 뿐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저쪽에 빨려 들어가서 내주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못 하시고 지금까지 와서 계속 점수가 깎였는데 요번에 이것도 제가 볼 땐 잘했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 경선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내놨는데 그건 조건이죠. 이제 무조건 하겠다라고 내놓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민 경선을 하자. 이제 국민 경선을 하려고 그러면 뭐 당 내에서 네. 당 내에서 이제 양쪽 당원들. 당에서 당원들의 양쪽 당원들이 당원들의 이제 인기도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국민들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네네. 인기도도 이제 같이 측정하자는 건데 네. 그건 그 사람이 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내놓고 나 뭐 무조건 단일화 하는데 협상하자, 뭐 전격적으로 하자, 뭐 비밀 협상하자, 뭐 우리끼리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물론 네네. 그렇게 한 것을 국민의힘 당 쪽에서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제 공익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네. 네네.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당 쪽에서 이제 볼을 잘 요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볼 때 윤 후보께서는 오케이, 그 참 좋은 얘기다. 네. 근데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그 기자들이 그 아쉬운 면이 뭐냐 하니까 그 말을 아꼈어요. 아마 국민 경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캥기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윤 후보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손해 낼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윤 후보 받아야 돼요. 손해볼 이미 게 없습니다. 윤 후보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 사이에 지지도 격차가 얼마죠? 안철수 후보가 25% 정도. 10%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가 막 38에서 43, 4. 41. 네, 이 정도 나오고 있기 거의 때문에 30% 네네. 포인트잖아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그렇죠. 돼요. 윤 무조건 받아야 후보는 무조건 오케이, 땡큐 그래요. 하고 받아들이면 네.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초를 치는 사람이 이제 이준석이지. 이준석인데 이준석이는 그러면 죽어 아주 이제. 이준석 성향이 나쁜 게 뭐냐면은 네, 맞아요. 그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 있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정말요 예의도 아니고 이 정치의 금도를 벗어난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석 씨는 이 정치판에서 저게 뭐야, 저게. 예, 정치판에서 이제 물러나야 돼. 젊은 나이지만 아이, 은퇴를 해야 돼요.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되거든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예, 놈이야. 지금 온 국민이 네. 지금 단일화를 원하고 있는데 네. 햇볕이 쨍쨍 뜨는 가뭄이 40일 동안 되다가 뭐 예를 들면 넉 달
5달 되다가 이제 비가 한 방울 떨어졌는데 네.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저런 그림이나 올리면서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러면 네. 이제 안철수 후보를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렇죠. 예? 뭐 세상에 뭐 자기 혼자를 자기 중심으로 마음대로 도냐. 돌아가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이거는 협상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거고 이거는 단일화를 파토내겠다 하는 단일화를 무산시키겠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이가 저런 거 한 걸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안철수 그렇습니다. 대표를 예. 끌어안아야 됩니다. 손해볼 거 그리고 없습니다. 손해볼 거 절대 없습니다. 자, 과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회창 후보 옛날에 네네. 이회창 후보 그 또 다른 아주 소수 후보들하고 단일화를 안 했어요. 그때 단일화 안 해도 이회창 후보가 다 당선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됐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절대 여기서 윤석열 후보든지 야당에서는 이거를 반대하는 놈은 역적으로 몰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자, 두 번째. 노무현 때 또 경험했어요. 그렇죠. 노무현 때도 누구죠? 돌아가신 분. 뭐죠? 현대그룹에. 네. 그분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 노무현이는 끝까지 찾아갔어. 찾아가서 업소를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노무현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반드시 우리가 경고합니다. 무조건 받으세요. 받아야만이 손해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격차가 나 있는 마당에 안철수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넓은 사람이 포용을 해야지. 이거를 하지 않는다. 이준석의 말을 듣고 뭐 안 해도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했다가는 100% 실패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걸 노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노리는 짓을 왜 하느냐고. 말이 안 되지. 사실상 그 자유일보에서도 계속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 단일화에 더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안철수 후보에게 보냈던 게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우리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과도 단일화를 못해서 결국에는 파토를 내려고 하는 작전이었는데 그렇죠. 일단 요거는 어쨌든 깨진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그만큼 안철수가 이제 십몇 년 동안 좌파들한테 많이 당했거든. 당했습니다. 많이 당해서 더 이혼을 당하면 안 당했어. 됩니다 이제. 이제 더 당하면 안 되고 네네네.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자기가 작년에 그래도 큰 마음으로 오세훈 시장을 확 밀어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중간에서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요 이제 정치적으로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다음 행보를 위해서라도 네.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죠. 어떻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이번에 네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은 뭐 다 기정사실이라고 알죠, 봐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이 전쟁은 전진도 중요하지만 후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처 없이 맞습니다. 정적 손실 없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이번에 이렇게 후퇴를 잘하면 네. 다 차기는 된다니까요. 이분이 가능성이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은 안철수 후보도 득이 되고 네. 또 윤석열 후보도 득이 되고 국민의도 득이 되고 다 득이 되는데 국민이 첫째로.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자꾸 재를 뿌리고 이제 초를 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씨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준석 씨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정치 세계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제 만약에 야당에서 네. 윤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당선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이준석이는 집에 가야죠.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정치판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죠. 근데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당이 거듭나려면은 이준석이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 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요. 좋은 것은
국민혁명당뿐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혁명당이 이제 보수의 중심축으로 그렇죠.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기회를 주는 중심축으로 것입니다. 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날짜는 촬영 날짜는 13일인데요. 네. 방송 나가는 날짜는 15일입니다. 예. 그래서 네, 네. 한 이틀 정도의 텀이 생기는데 네, 네. 분명히 그 이틀 사이에 또 변수가 정치권에서 있겠죠.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두 가지인데 이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 받아들이느냐 네.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제 요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과 총장님은 혹시 이거를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예상을 하신다면 요것도 하나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네. 윤석열 후보가 100% 받아들인다고 보는 아, 사람입니다. 네네네. 왜 그러냐면 네. 이분도 그 안철수와 지금의 이 후보 때문에 단일화 문제가 물밑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안철수가 저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저는 정도 분명히 이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온 윤석열 것이다. 후보가 수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의도 쪽에서 그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네. 이미 예. 겉에서는 뭐 서로 안 할 것처럼 하고 뭐 그랬지만은 네. 뒷구멍으로는 네. 많은 얘기가 예, 오갔다. 서로 이제 어떤 물밑 접촉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이제 이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제안하면서 약간 실랑이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일화 하자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으니까요. 네네. 예, 오케이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이 방법론을 뭘로 하냐? 요걸 약간 이제 실랑이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거를 해결할 수는 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한 얘기를 100% 지우고 다른 방식을 예를 우리 둘이 전격적으로 하자. 이분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둘이서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 하자.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지금 그냥 전격적으로 둘이 해가지고 물러선다 그러면 또 철수하냐 이런 욕을 먹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경선제를 들고 그러니까요. 나온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품위 있게 네, 이제 네. 후퇴를 하려고 하는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퇴장을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려고. 거기다가 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예. 그거 이제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 경선제 한다고 해도 예. 윤석열 후보는 손해 날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 안철수 후보한테 뭐 연정을 제안하거나 네. 무슨 총리를 제안하거나 그래 봐야 별로 실효가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장관들은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이제 그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뻗대고 임명할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 없이 많은 장관을 그렇게 임명했잖아요. 아니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총리는 안 그렇거든요. 예. 총리는 국회의 인준이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내가 당신을 그럼 총리로 만들겠소. 오케이 네. 했다고 해도 네네. 이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안 하면 이 큰 당에서 이 절대 국무총리 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하고 예.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네. 이재명이 졌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 안철수 후보를 원수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안철수 후보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막을 거란 말이에요. 예. 국회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세워주는 어떤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연정해라 뭐 국무총리 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해봐야 실효성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다른 예를 들어서 차기에 당신이 나갈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든지 그렇죠. 어떤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합당을 하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거죠. 내보내려고. 그런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는 그런 멋진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걸 하면은 예, 국민들도 잘했다 하고 두 사람도 행복하고 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당도 행복하고 또 선거 결과도 만족할 만하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양쪽 다 후보자들이 어떤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네. 변수를 예상하면서 이걸 진행하고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단일화가 잘 이루어져서 3구 대선 때 온전한 좀 승리를 이루었으면 압도적인 좋겠다는 승리. 네. 네. 압도적인 승리를 이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요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지금 확진이 되어가지고요 안철수 후보도 PCR 또 검사를 받은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단일화 이제 네. 회견을 갖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요 단일화 관련돼서 두 후보의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한 입장들을 그 이후에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 초년이 줌으로 하면 되죠. 뭐 줌으로 하면 돼. 지금 뭐 등록일도 급한데. 맞습니다. 그또 저희가 촬영일 전날 후보자들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 맞습니다. 후보자들 어제 있었죠. 토론. 예, 네. 예, 예. 근데 그 토론 내용들 사실 할 얘기는 많지만 그 네. 안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부인에 대한 그 지금 문제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보면서 네. 아니 왜 자꾸 무덤을 파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총장님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요. 네. 이재명 씨가 비열한 거죠. 비열한 거고 네. 품위가 없는 거고 그리고 예의가 없는 것이고. 그 자기 부인 문제가 자기 똥이 석자인데 네. 예? 남의 부인을 건드린 부인 문제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짚을 우리 옛날 말에 짚을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죠.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 무슨 뭐 도이치 뭔가 그런 문제 가지고 그랬는데 이 윤석열 대표가 아주 지혜롭게 그걸 받았어요. 네. 뭐 아니 예, 검찰이 어. 이재명 씨 수사하는 것보다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들어서 파고 해쳤지만은 찾아낸 게 뭐냐 아무것도 없잖냐. 아직 없다. 이재명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이 빠른 속도로 이제 예? 조금 해가면서 정치판에 그 하는 얘기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익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씨가 지금 그 신문이나 이런데 여론을 보면은 이번에 그 토론은 이재명의 판정패더라고요. 판정패예요. 예. 네. 네. 대표님은 그 혹시 후보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요? 토론회는 네네. 뭐 저는 방송 잘 안 보는데 네네. 일단 이재명이가 그 김건희 씨를 건드린 거에 대해서 네. 제 발등을 제기가 찍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하고요. 꺼내면 안 될 이야기인데. 꺼내면 안 될 네. 이야기. 자기 부인이 네. 지금 무려 1억 5천만 원 가까이 네네. 소고기깡, 네. 초밥깡, 네. 햄버거깡, 무슨 뭐 백숙깡. 네. 보니까 주변에 이 맛집이랑 깡이랑 깡을 맛집은 다 했어. 네.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걸 보고 저분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음. 이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어. 네. 해본 결과 이재명이가 보통 놈이냐고. 얼마나 부인이 속을 새겼겠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야 모르겠다 그냥 막 까득. 아, 그랬어? 새우 고소고기 깡 그냥 초밥 깡 해다 먹자. 나중에 끝장나면 뭐 지가 죽겠지. 이런 식으로 이분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척은한 생각이 들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김혜경이. 또 김혜경 이제 이재명 후보자 아내 되는 김혜경 관련돼서도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계속 이게 정말 양파처럼 까도 끝이 없이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열건이 또 드러나고 올라왔어. 있거든요. 이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충이 있다. 김혜경 측근도 의아해한 초밥 10인분.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먹나? 저 10인분을 누가 먹냐? 계속해서 그리고 김혜경 그 씨가 이용했던 그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을 돈을 사용했던 내용들을 보니까요 주변에 있는 맛집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또 다 했어요, 식사를 다 했더라고요. 했어요. 뭐 관용차도 사용을 네. 하고 예. 그리고 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되겠냐. 아, 지금 맞아요.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데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임 때 월 150만 원씩 인출을 해서 네. 김혜경 기사를 그냥 급여를 내줬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의심의 얘기가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10일이니까 어저께 또 새로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아하. 근데 계속 파도 끝이 없이 사과하고 나서 이게 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박사님 네. 이분의 그 제보자가 예. 좌파래요. 좌파 좌파 젊은이래요. 아하. 그런데 A 씨라고 하는 분이 A 씨가. 오케이. 좌파인데도 어제 네네. 김사랑 씨가 저한테 네네. 얘기를 해서 예. 저기 A 씨가 좌파래요. 그 민주당에서 일을 했대요. 아. 그래서 얘가 뽑혀서 일로 왔는데 어. 도저히 이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질려버렸구나. 그렇죠. 오랫동안 네. 했-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마어마하니까 네네. 도대체 그러면 이거 누가 먹었냐 해도 자꾸 말을 피해가니까 이 사람이 이래 가지고도 이 김혜경 씨가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는 계속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A 씨가 지금 신변이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난 이 사람을 좀 도왔으면 이 좋겠어. 사람 보호해야 되겠죠.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호할 방법이 공익제보자라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를 오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좌파 출신이라 여긴 또 못 오고 왜 오면 되지? 전향하면 네, 되죠. 오면 전향하면 되지. 와서 또 불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이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불법인데 말이죠. 이게 그 누굽니까 그 민주당에서 횡령이야 횡령.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뭐 도지사 부인이 뭐 시장 가냐 그딴 헛소리 했잖아요. 아이 그 누구지? 뭐죠? 유 뭐죠? 이름 한번 잊어버렸는데. 기사 찾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근데 원희룡 씨가 그랬죠. 우리는 도지사 해도 시장 다 간다. 다 간다 시장 다 간다 말이죠. 그럼 시장 부인이나 도지사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가지. 메르켈 총리는 총리인데도 자기가 자기가 16년 동안 스스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 다녔잖아요. 참 깨끗해요. 얼마나 멋져. 제가요. 맞습니다. 제가 독일을 갔는데 그 독일에 있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 친구가 그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나를 어디 데려갔어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중요한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거기 어디냐면 메르켈 총리가 사는 집 앞에 갔어요. 우와. 가서 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총리 집 앞이라는 거예요. 어. 나보고 거기다가 손대고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쑥스러워서 안 하니까 대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국민이 존경하는. 자기네 그 총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놀랐어요. 바쁜데 말이죠. 거기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국민혁명당이 그래 이게 바꿀 뭐냐. 거야,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네네. 정치인들이 욕 먹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 수도 대폭 100명이나 200명으로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이 파렴치한 짓을 하니까 이게 부인이 말이죠. 네. 이게 돈이 그렇게 이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럼요. 세금은 국민이 낸 세금을 1원 한 푼이라도 아껴줘야지. 맞아요. 그렇게 막 써먹고 막 하고 깡을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워낙 가난할 때긴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말도 못해. 그 전구 네. 우리 전기따마라고 했죠. 전구를 양말 속에 넣어서 기워서 입고 네. 다녔다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이 장군이 말해요. 군대에서는 쫄병도 병장이 그 밑에 있는 부하한테 양말 빨아오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장군 때 별 2개 때 장군 때도 이제 야전 근무할 때는 자기 옷을 속옷을 자기가 빨고 양말 자기가 빨아서 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관들이 빨려면 아니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나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그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박정희가 조작해서 낸 얘기냐? 아니거든. 그 밑에서 박정희를 바라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맞습니다. 그때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한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배우지 않고 맞아요. 김일성이 그 사람 죽이는 백정 그 보니까 국민 대하는 것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도지사 부인이면은 우리 남편이 도지사다. 그럼 나는 부인으로서
어떤 위치를 지켜야 되나 어? 품위를 지키고 도지사로서 그 도민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그게 좀도둑같이 그렇게 하고 말이죠. 도민의 혈세를 갖다 깎아먹는 짓을 하냐 말이죠. 아니 박사님 예. 나는 김혜경이가 왜 저렇게 소고기 깡이고 다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게 예. 이재명이가 예. 불륜을 저지른 김부선이 있잖아. 예. 단돈 1,000원, 10,000원, 10만 원도 안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혜경이 돈을 줬겠냐고 이재명이가. 마누라에게 돈을 안 줬겠죠. 주니까 마누라에게야 뭐 국고를 줬겠죠. 그래서 국고를 털어서 저렇게 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아니 부인이 네네. 이재명이 월급에서 생활비 꺼내 쓰는 자격이 다 있는데 예, 안 줬을 리는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는 부부가 똑같은 거야. 네. 부부가 장부수. 부부가 예,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 국민을 섬긴다는 자세가 없는 거야. 어떻게든지 뜯어먹고 어떻게든지 예, 사익을 챙기겠다 하는 생활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예,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대통령의 부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그들 나는 그럼 거지. 청와대가 뭐가 되겠어요? 청와대에 들어가면 다 지멋대로 하고 다 국민을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소통도 안 하고 귀를 막고 국민에게 설명도 안 해주고 돈도 지멋대로 쓰고 그러는 판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도 그렇게 되는 판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무슨 뭐 이재명이가 뭐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서 뭐 어려운 그 사람들 전부 거짓말. 그딴 얘기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건전하게 이끌어 나갈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의 국부가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네. 그다음에 국모가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계 이제 유태인이셨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독일의 어떤 그 일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네.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의 부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프란체스카 여사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렇죠. 맞아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했던 말이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내용 자체가 내가 운이 나빠서 한국이 아닌 오스트리아 태어났습니다.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리고 훌륭하시다. 영부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하와이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그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남편을 챙기고 영부인이 그렇게 마감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부인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부인이 된다면 지금 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말이 많잖아요. 김정숙이는 지금 또 행정법원에서 네네.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너 대체 뭐 하고 다녔는지 공개해라 이제. 오사 있고 한 거 다 공개하라. 그거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판결을 내렸어. 제가 볼때 이제 이제- 판사들이 이제 제대로 좀 때리는 것 같아. 맞습니다. 이제 좀 올바른 판결이 나오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영부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속출되고 있는 후보자 예, 아내가 만약 영부인이 된다면 예. 어떨 것 같은지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어떠신가요, 이게 참? 여자 입장에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뭐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지금까지 프란체스카 여사, 유경수 여사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그분도 진짜 양말 다 꽤 신고 이 한복도 한 벌이면 됐지. 내가 한복을 더 뭐 해준다고 그래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손명순 여사, 그분도 아주 정숙하고 얌전하셨고. 그 다음에 노태우 부인 김옥숙 여사님도 아주 조용하고 그분도 참 조용했고. 조금 이제 막 그 빨간 바지 입고 뭐 복두방 다닌다는 이순자 여사님, 그분은 약간 말이 있었지만 있었어요. 이 자유우파의 그래도 대통령 부인은
지금의 이 김혜경이나 이 김정숙이하고 질이 달라요. 한마디로 질이 달라요. 품격이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누가 되든 그 야당 부인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면 정말 조용히 국민들에게 정말 그 대우받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정말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이 바버라 여사였는데 네. 그 아들 말고 아버지 부시 예 근데 국민들이 존경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이 그 이제 영부인이 보면은 이제 화면에 이렇게 비치는 거 아주 수더분하고 착하고 네. 그 푸근하고 할머니 네, 같고 맞습니다. 아주 국민들이 다 좋아했어요. 예. 그런 영부인. 옛날에 그 유경수 여사를 모든 국민이 좋아했거든요. 자 야당도 다 예, 좋아했어. 모든 분이 좋았거든요. 또 생긴 모습도 훌륭하시지만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는 행동도 참 훌륭했는데 이게 내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좀 무리하게 볼 수 있지만은 그 부인이 이제 선하고 착하고 이제 인덕이 있어 보이면 이게 중화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고 어떤 이제 훌륭한 남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영부인이 됐더라면 아마 훌륭한 그렇죠. 역할을 했으리라고 저는 맞습니다. 봐요. 예, 보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근래에 와서는 그런 영부인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랬으면 좋은데 김건희 씨가 이제 앞으로 뭐 혹시 자기 남편이 대통령 되면 자기는 나서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영부인이 돼가지고 글쎄 영부인이 되면 이 법인 카드를 뭘 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의 도청의 법인 카드인데 청와대도 법인 카드가 있는지 모르는데 영부인이 법인 카드 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국제사회의 이제, 조롱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가 녹화 방송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촬영 일자는 2월 13일 주일인데 오늘 15일 이렇게 방송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다루었던 주제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또 마지막 광고를 드리자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지방 순회를 다니면서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의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전초전을 지금 펼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부산, 화요일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순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이 있고요. 시작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접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 완료자 혹은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되신 분들만 행사장에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꼭 사전에 아래 연락처를 보시고 현장에 전화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한 주간 고세진 총장님과 그리고 조순 대표님이 또 지방에서 일정 함께 목사님과 소화를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스튜디오에 모시고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